네, 매주 목요일 머니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KB생명 강남 지점의 진태환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소장 펀드, 소위 소장 펀드라고 하는 소득공제 장기 펀드가 굉장히 핫한데요. 네. 나온 지 한 달 됐죠? 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입하기만 하면 가입 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소득공제 장기 펀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 소득공제는 좀 많이 받으셨나요? 소득공제는 매년 많이 못 받아요. 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 또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그래도 아기가 생기니까 조금 소득공제를 그 전보다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공제 내역이 늘어나니까 네. 더. 그 전에는 사실 거의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이다. 남들은 다 13월에 월급을 받는다는데 저는 거의 항상 더 토해내는 식이었거든요. 네. 토해낸다는 표현이. 작년과 재작년과 작년이 좀 틀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좀 안 드셨을 텐데 실은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좀 덜 받았다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더 많이 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그 정부가 2012년 9월에 경제 활력 제고 대책이라고 해서 원래는 저희가 좀 세금을 매달 좀 많이 내고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많이 환급을 받거나 덜 내거나 했는데 그거를 둘 다 줄여버린 거죠. 적게 내고 적게 받게 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버리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네, 그렇죠. 적게 내고 적게 받으나 많이 내고 나중에 많이 돌려받으나 똑같은 거네요. 네, 그 제도를 원천징수 세액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3월에 월급이 실은 또 근로자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많이 아쉽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소득공제 펀드, 장기 펀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한 달쯤 됐잖아요, 나온 지.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입자 수가 많지는 않다고 해요. 네. 네, 아마 연말이 갈수록 소득공제 신고할 때가 될수록 조금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몸에 와닿을 때. 그때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때 좀 많이 하는데 미리 좀 해두면 그때 가서 굳이 급하게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생각해 본 부분도 중요하겠죠. 네. 근데 사실 지금 그동안에 세제 혜택을 받았던 상품들이 꽤 많았는데 올해부터 좀 세제 개편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 소득공제였던 게 세액공제로 바뀌거나 이런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투자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연말에도 한번 나와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이 시간에까지 설명이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소득공제 환급이라든가 혜택을 받는 단위를 보통 과세 표준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소득공제를 다 한 다음에 과세 표준을 매기고 그다음 세액공제를 합니다. 근데 소득공제 부분이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많이 바뀌어버려서 너무 많이 줄어버렸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같은 부분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또 이게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그 대상이랑 또 가입 시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 도표를 보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나온 도입 목적은 젊은 층과 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이게 5천만 원도 2012년 기준이죠? 2012년 전년도 맞습니다. 전년도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그리고 올해 한 달 조금 지났다 그랬잖아요. 3월 17일 나와서 내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내년 말까지 해야 되고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이고요. 소득공제를 받는 최소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그 자산에는 국내 주식의 40% 이상의 투자되는 펀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제 혜택은 납입액의 40%. 그러니까 600만 원 한도니까 거기 40%면 240만 원 한도로. 네. 거기서 이제 세제 혜택 요건은 뭐 이제 우리가 세율 구간이 있는데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구간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네. 되니까 거기를 이제 계산해 보면 한 39만 6천 원 정도. 그리고 펀드다 보니까 네. 원금이 보장이 안 되고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소득공제 장기 펀드가 처음 나왔을 때 업계에서는 이게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소득공제 이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의 그 기준보다는 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좀 투자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5년 정도 이상은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그 자체가 펀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각각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서 투자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짧게는 2년에서 네. 길게는 5년.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예전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 10년 동안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5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는 실은 이제 그 부분에 맞는 네. 목적 자금에 쓰일 용도로 이걸 가입해서 하시면은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5년 이하로 이제 그 5년 안에 이걸 해지하게 되면 또 페널티가 있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다들 연금 저축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연금 저축도 저희가 이제 소득 공제는 해주는 대신에 네. 실은 이제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해지 가산세라든가 어떤 페널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소득 공제 장기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 여태까지 소득 공제를 받았던 내역을 거의 이제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식의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네. 5년만 넘어가면 계속 10년까지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전에는 이왕이면 해지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네네.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5년 동안 회사를 무조건 다녀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네요. 물론 그렇죠. 네. 이제 근로자에게만 이 혜택을 주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일반인들 중에 가장 많이 세금을 정확하게 잘 내는 그렇죠. 쪽이 또 네. 근로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저소득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소장 펀드들 나오는 것들 보면 이 국내 주식의 40% 이상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내 주식의 거의 90% 이상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조금 너무 국내 주식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실은 요즘 뭐 해외 펀드들도 되게 인기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워낙 국내- 뭐 선진국 증시 좋았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펀드들이 좀 이슈가 되고 네. 또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에서 혜택을 주다 보니까 네. 우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기업과 가게 네. 이 두 군데가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럼 기업에다가 가게가 투자를 하게 되고 네. 그럼 기업이 일하는 근로자인 가게가 소득을 받게 되고 네.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국내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어떤 그런 하나의 경기 부양 효과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되게 퍼블릭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모르시더라도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정보를 습득하기도 쉽지도 않고 일반인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신문을 보든 TV를 보든 지금 뭐 머니투데이 같은 방송을 보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네.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국내 주식형에 물론 이제 90%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주식형 그리고 뭐 주식 혼합형, 뭐 채권 혼합형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본인의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네. 뭐 주식형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네.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절세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펀드다 보니까 이게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제 펀드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이 피 같은 돈, 사실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그 월급쟁이들한테 이 월 50만 원씩 그 납입을 해서 나중에 원금 보장이 안 된다. 이러면 정말 그것만큼 재앙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팀장님께서는 펀드 투자를 좀 해보셨나요? 저는 좀 성향을 조사를 하면 좀 네. 적극 투자형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펀드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펀드에 투자를 하고 네. 계시고요. 직접 주식 투자도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아. 뭐 저도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투자자이기도 네. 하고 또 전문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뭐 권유나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제가 네.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펀드에 대한 인식이 그런 인식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네. 기존에 이제 뭐 예전에 우리 펀드 사태라든가 이런 그렇죠. 부분 때문에 네, 뭐 펀드, 브릭스, 차이나 펀드, 뭐 인사이트 펀드, 그 펀드런 너무-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네. 실은 이제 이게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어떤 공식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자산마다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 기간에 따라서 다 틀린데 과거에 주식 투자라든가 펀드 투자가 잘못된 형태로 네.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이거 네.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손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 네.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펀드 가입을 해놓으면은 이게 매달 수익률이 나옵니다. 제가 원금 얼마를 넣었는데 지금 얼마가 돼 있다. 근데 이게 제가 넣은 것보다 높을 때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래서 저는 펀드 투자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정말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고객을 응대를 하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만나보면 네. 안정형을 많이 선호합니다. 특히 펀드를 추천을 해도 네, 네. 너무 불안해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펀드는 자기가 가입한 당시부터 계속 떨어져서 저가 분할 매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훨씬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위험과, 그러니까 그 쾌락과 공포만 네네. 잘 조절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야. 그 부분만 정말 자기 가슴에 새기면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까지만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마음에 가진다면 네.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정적인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공포 그리고 여유 이것이 투자의 원칙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뭐 이제 기존에 유사한 절세 상품들 많았는데 네네. 뭐 이게 좀 그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보시면은 아마 가입 조건이 거의 비슷한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에 나와 있는 네네. 재형저축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형저축이랑 이제 지금 이제 장기 소장 펀드 같은 경우는 가입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근데 이제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도 이제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납입 요건은 이제 펀드는 600만 원, 네. 그리고 저축은 1,200만 원까지인데 네, 1,200만 원까지네요. 펀드는 분기 한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600만 원 넣어도 된다는 네네. 뜻이에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펀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5년은 기다리는 네네, 페널티 안 그렇죠. 받으려면. 그리고 이제 재형저축은 7년 이상 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봤을 때 소장 펀드는 소득공제, 네. 그리고 재형저축은 비과세. 그리고 세제 혜택 효과는 뭐 산출근거를 보면 알겠지만 네. 소장 펀드는 이제 40% 납입 금액의 40%에서 네. 16.5%. 그 구간의 비율을 봤을 때 한 39.6만 원 정도. 그리고 재형저축은 맥스로 저희가 한 4.5% 이자를 7년간 계속 준다고 봤을 때 해도 네. 75,600원뿐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소장 펀드가 훨씬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이 세제 혜택으로만 보면 소장 펀드가 훨씬 유리한데 재형저축은 이제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이 이점이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안정형. 예, 안정적이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금 보장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어떤 식으로 보면은 네. 만약에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에 뭐한 50만 원 하고 네. 싶다. 근데 뭐 5년, 7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 뭐 해서 나는 뭐 집을 좀 큰 데를 사고 싶다. 네. 아니면 아이를 뭐 교육비를 만들고 싶다 하는데 자기 성향이 나는 안정형과 투자형의 절반 정도. 딱 이러면은 절반에서 네. 두 가지를 또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비율을 네. 조정하시면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회생활을 좀 처음 시작하는 초년병들에게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정보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고문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